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포트폴리오에 필요한 작품들을 분류하였다면, 포트폴리오 제작에 앞서 꼭 필요한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감성을 가진 플로리스트인지, 그리고 내 작업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지가 포트폴리오에 녹아 있어야 하는데, 그 정체성을 어떻게 찾고 반영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까지 작업했던 여러 가지 작품 중 내가 선호하는 디자인의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생적인 형태가 좋은지, 아니면 모던한 형태, 또는 오리엔탈적인 것, 감성적인 것이 좋은지, 실험적인 것이 좋은지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호되는 작품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작품 사진 중 포트폴리오의 첫 페이지는 바로 이 선호하는 디자인 방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진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작품 스타일 외에도 형태와 구도나 색감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데, 대칭과 비대칭의 구도, 라인감이 살아있는 작품, 또는 부드러운 색상 조화, 대비가 강한 색상 조화 등에 따라 각자의 성격과 감정을 반영할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볼 때 반복된 시그니처 요소를 사용하면 일관성을 줄 수 있고, 작가의 정체성을 쉽게 느낄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플로리스트 포트폴리오 제작 시 정체성을 찾기 위해 디자인 성향을 분석한 다음 작업의 목적과 철학이 가미되어야 해요. 제출된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은지 명시한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브랜드 철학을 정의하는 핵심이에요. 이러한 표현은 포트폴리오를 감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목적성을 주게 되고, 관련된 내용을 계속 연결지어 생각하게 되므로 일관된 철학을 전달할 수 있어요. 루쳇 플라워 학원의 철학은 빛으로 피어나는 우리의 가능성으로,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가능성을 교육을 통해 플로리스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영향력을 전달하려고 해요. 포트폴리오에 꽃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가에 대해 고민한 후 여러분의 브랜드 철학을 정해야 하는데, 단순한 감정 표현보다는 브랜드 미션을 제시해야 해요. 예를 들어 꽃으로 위로와 따뜻함을 표현하고 싶다라든지, 시간의 흐름 속에 피고 지는 생명의 리듬을 담고 싶다 등의 메시지가 포트폴리오 표지나 소개 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보여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드러내고 싶은 핵심 가치를 세 단어 정도로 요약해 보세요. 저의 루체 플라워 학원 포트폴리오에서는 기존의 지식과 기술에서 확장된 자기 개발을 강조하고 싶고,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는 해외의 세미나 연계 등 세계화라는 핵심 가치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강생 분들과 같이 성장하는 동반 성장의 핵심 키워드를 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단어들은 브랜드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줄 키워드가 돼요. 플로리스트로서의 비전은 단기적인 작품 완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업이 장기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선 5년 뒤 여러분들은 어떤 플로리스트로 불리고 싶으신가요? 브랜드 비전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나침판이에요. 이러한 비전이 명확해야 플로리스트로서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브랜드는 모든 행동을 이끄는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이러한 브랜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목적과
가치가 명확해야 해요. 브랜드가 존재하는 이유와 브랜드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브랜드의 목적과 가치에 맞춰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야 해요. 두 번째, 브랜드 비전은 다른 플로리스트들과 차별화되어야 하는데 수많은 플로리스트들 중에 왜 나여야만 하는지 브랜드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가 필요해요. 세 번째로는 장기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아요. 이러한 목표는 성장 방향을 구체화하고 꾸준한 동기부여를 주게 되므로 보는 사람에게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신뢰감을 얻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네 번째, 브랜드 비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브랜드는 모든 접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면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쉬우며 가치와 약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규칙을 형성하게 되면 이 또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브랜드 비전은 이성적인 속성을 넘어 감성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활용해야 해요. 지난주 수업에서 언급했던 에코 리사이클링을 예로 든다면 플로리스트 작품이 소비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작품을 만드는 것에 공감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러한 감성적 연결은 우리의 브랜드를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해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조금은 감이 잡히시나요? 그저 작품들을 나열하는 식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기억에 남는 포트폴리오로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기 분석을 통해 방향성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SWOT, SWOT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SWOT이란 기업의 내부 환경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 기업을 스트렝스, 강점, 위크니스, 약점, opportunities, 기회, threats, 위협의 네 가지 상황별 또는 요인별로 분석하여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방법론을 말해요. 우리는 기업이 아니라 나를 수학 분석으로 하게 되면 강점은 다른 플로리스트들과 비교하여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또는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기회는 외부 환경에서 유리한 기회 요인은 무엇인지 또는 위협은 외부 환경에서 불리한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 작업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남들보다 디테일이 섬세하다 또는 다른 플로리스트들보다 작업 속도가 빠르다 등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지금의 전공과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장점을 나열하고 나면 나의 약점도 분명히 나타날 텐데 사진 촬영 스킬이 부족하다, 작업 속도가 느리다 등의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러한 약점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성장 방향을 찾는 단계로 이해하고 발전시킬 포인트로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음으로는 기회와 위협을 작성할 텐데 이 부분은 사회적인 트렌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회는 외부 환경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요소로 지속 가능한 꽃 디자인이 요구된다면 꼭 생화가 아닌 드라이 플라워, 프리저브드, 콜라주 작품들을 선보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또한 SNS의 발달로 나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나의 포트폴리오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SNS가 활발한 현 시대에는 사진 편집 및 영상 편집 테크닉도 강점으로 나타날 수 있겠네요. 마지막 위협 요소로는 예전에 비해 전문 플로리스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경쟁이 심화되는 위협 요소가 있어요. 또한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하는 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게 되면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게 되죠. 이렇듯 나의 정체성, 내 포트폴리오의 비전을 위해서는 수합 분석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나만의 이야기를 담은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쉽게 완성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나 자신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스왓을 작성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새 글을 작성할 거예요. 간단하게 스왓 도표를 만들어 볼 텐데 삽입에서 도형을 선택하여 사각형이 아닌 선으로 나누어 4개의 칸을 만들어 볼게요. 선의 색은 내 포트폴리오에 맞는 컬러톤으로 선택하고 선의 두께는 구분하기 쉽게 조금 더 굵게 변경할게요. 그리고 간격을 맞춰 선을 이동한 다음 그룹화를 진행해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각 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텍스트를 삽입하여 구분해 주어야 해요. 왼쪽 윗칸에는 S로 강점을 나타내고 오른쪽의 위는 W로 약점을 작성할 거예요. 저는 텍스트를 삽입할 때 제일 처음 진행하는 텍스트의 색과 크기를 정한 다음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텍스트는 Shift와 Ctrl을 누르면서 이동하여 복사해요. 그럼 위치와 내용이 똑같이 복사되므로 같은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다시 스왓 박스로 돌아가 왼쪽 아래에는 O의 기회, 오른쪽 아래에는 T의 위기를 나타내어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한 도표인지 제일 위에 제목을 나타내야겠네요. 마찬가지로 폰트의 크기와 색을 변경할 텐데 제목의 폰트 크기는 아무래도 내용의 크기보다는 더 크고 눈에 잘 띄게 작업해야 가독성이 좋아요.
도표가 완성되었다면 지금부터는 텍스트 박스를 삽입하여 내용을 작성할게요. 각각의 구분에는 두세 개의 내용들을 작성해야 더 자세한 분석이 가능하게 돼요. 첫 번째로 작성할 저의 강점은 플로리스트 관련 업무에 경험이 다양하다는 점이에요. 다른 플로리스트들보다 다양한 업무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플라워샵 업무뿐만 아니라 플로리스트의 학원 업무, 웨딩 장식, 전시 및 설치, 해외 세미나 연계 업무까지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플로리스트를 꿈꾸는 분들께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꽃 작업을 넘어 전체적인 플로리스트 산업의 흐름과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덕분에 플로리스트를 꿈꾸는 분들에게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강점을 갖게 됐어요. 두 번째 강점으로는 전국의 플로리스트들과 정보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이에요. 이전 회사의 특성상 전국의 플로리스트들과 해외 세미나를 연계하다 보니 각 지역에 많은 플로리스트 분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업무 협조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어요. 현재도 여러 도시의 플로리스트들과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로젝트나 세미나 등 협업이 필요할 때 즉각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 이러한 네트워크는 향후 대형 프로젝트나 플로리스트 교육 및 지역 기반 사업에서 강력한 자산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약점으로는 영어 회화 능력이 부족하다로 꼽을 수 있어요. 해외 세미나와 국제 전시 등 글로벌 활동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외국어, 특히 영어 회화 능력은 필수적임을 잘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서 번역이나 통역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원활한 실시간 소통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어 회화와 실무 표현 중심의 학습을 계획 중이며 향후 국제 무대에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해요. 이러한 약점을 내 스스로 파악하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강점과 약점은
나의 내부적인 상황을 정리한 것이고, 이제 외부적인 요인인 기회와 위기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는 플로리스트 포트폴리오를 같이 작성하게 되므로 외부 요인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기회 요인으로 첫 번째는 SNS 활동으로 글로벌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네요.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자신의 작품과 철학을 세계에 쉽게 알릴 수 있어요. 실제로 몇몇의 인플루언서 플로리스트들은 SNS를 통해 해외 세미나를 진행하거나 외국인 수강생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잘 만든 포트폴리오를 SNS에 노출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로리스트를 꿈꿀 수 있는 강력한 기회들이 다가왔어요. 두 번째 기회로는 플로리스트 산업의 전문화 및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국내에서도 플로리스트 자격제도, 직업훈련과 같은 국비 지원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플로리스트 교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산업의 활성화는 정원 문화와 도시재생, 웰빙 트렌드 등의 확산으로 플로리스트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이 높아지고 있어 실무자로서의 기회가 더욱 넓어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완 분석의 위기는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코로나 이후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꽃 소비가 활발했던 기업 장식이나 축제, 전시 등의 산업이 많이 축소되고 있어요. 이러한 꽃장식의 수요는 경기 상황에 따라 급격히 변동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해요. 단순한 매출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이나 콘텐츠 등 부가가치 중심의 운영 전략이 요구되고 있어요. 또 다른 위기로는 제품의 카피가 용이하고 빠르게 확산된다는 점도 위기로 볼 수 있어요. SNS의 활성화는 분명 플로리스트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로 작용할 수 있어요. 작품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디자인이 손쉽게 노출되고 복제되면서 다른 곳에서 유사하게 재생산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플로리스트의 독창성과 브랜드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는데 단순한 형태나 스타일의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철학과 스토리, 작업 세계관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어요. 최근 2026 트렌드에서 근본이즘이라는 용어를 설명했는데 깊이 있는 작품 또는 철학이 있는 작품들이 근본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되며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어요. 결국 SNS 시대의 플로리스트에게 필요한 것은 비주얼의 차별성뿐만 아니라 작품이 가진 의미와 깊이, 일관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이에요.